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뒤흔들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바로 그 사적연금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믿고 노후를 준비해온 수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노후 보장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정책과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많은 분들께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노후 자금인데 어렵게 모은 연금마저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논란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적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법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리고 연금소득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적인 배려, 즉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암묵적인 합의를 깨뜨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법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연금 소득 외에 다른 과세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통장에 단돈 100만 원만 넣어두어도 1년에 몇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 소득단 1원이라도 있으면 이 법안의 혜택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집 장롱 속에 현금 다발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면제라는 탈을 썼지만 그 실체는 모든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약 8%에 가깝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액의 5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연금 소득액 대비 약 4%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 일종의 준조세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약 4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에 넣는 돈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남은 돈입니다. 즉, 세금을 다 낸 돈을 아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한 것인데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그동안 외쳐왔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 속에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한 손으로는 등을 떠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을 꺼는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퇴직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깎아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써버리지 말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라는 국가의 정책적 유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적연금의 4%의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보다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언젠가는 사적연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지금이라도 해지해야 할까요? 아직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 4%가 추가되더라도 연금 계좌가 주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은 여전히 일반 계좌 투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다른 대안들도 있지만 납입 한도 등의 제약이 있어 사적연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와 정책의 방향성을 뒤흔드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마련한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혔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는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이 아닌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노후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